30대 중반 동갑 부부, 연애 2년, 결혼 3년 차입니다. 결혼 전 본인 청약 넣어 당첨된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아파트는 경기 외곽으로 빚 없이 모아놓은 돈과 부모님 지원으로 매매했고, 첫 독립이라 가전 가구도 혼수급으로 채웠습니다. 결혼 얘기 오가다가 제가 집은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한다고 먼저 말 꺼냈습니다. 이사하기도 번거로웠고 무엇보다 회사랑도 가깝고 난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결혼해도 이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매매 당시 20대 후반, 남편과 연애 전. 남편이 몸만 들어오기 뭐하다며 본인이 모아둔 1억 2천에서 7천만 원을 혼수 대신이니 인테리어를 하던 필요한 데 쓰라며 줬고 그대로 본인 명의 적금에 넣어뒀습니다. 공동명의 얘기 나왔는데 부모님도 반대하시고 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니 알겠다 수긍했습니다. 지금은 집값이 4억가량 더 올랐고 이사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시어머님 바로 합가 요구했으나 듣기 좋은 거절 없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큰 신우, 작은 신우 뒤에서 매정하다 했지만 본인들도 모실 상황 아니기에 직접적으로 싫은 소리는 못합니다. 우리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시어머님이 거주하십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반년 정도는 우리 부부 쉬는 날마다 들여다봤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나도 일을 하는 사람인지라 음식은 못 해드리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해드렸다 생각합니다. 큰 신우는 지방에 살고 작은 신우는 시어머님 댁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년 전 시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고 2주 입원한 뒤에 약물 치료 중이십니다. 거동은 불편하지 않으시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고 혼자 있기 무섭다고 매일같이 우는 소리 하시길래 남편 신우들과 합의 후 우리 집에 6개월 이후 큰 신우가 남편 사업 정리하고 올라와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작은 신우는 애들이 줄줄이 소시지인 상황에 이혼 얘기까지 오가고 있어 답이 없다 하고 제외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지고 시어머님이 짠해 보여 6개월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셋이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어차피 본인 아침 안 먹는 거 다 하시고 신랑은 새벽 일찍 나가 회사에서 조식 먹습니다. 시어머님은 집에서도 혼자 차려 드셨다며 밥은 신경 쓰지 마라 하십니다. 나도 눈 뜨면 침대 정리하고 씻고 바로 출근하고 퇴근하면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저녁상 차려놓고 내가 야근하면 먹고 오거나 와서 혼자 먹고 뒷정리하고 자는 루턴이라 시어머님과 크게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너무 편한 복장으로 있다거나 부부관계 거실에 대자로 뻗어 있는 거 그런 거 말고는 갑자기 시어머님이 안 하시던 시집살이를 한다거나 집안 살림을 하라는 둥 그런 게 일절없어 크게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6개월이 지나고 큰 신우한테 연락이 와야 하는데 연락도 안 오고 남편도 별말이 없는 겁니다. 뭐지 싶어 자기 전에 남편한테 슬쩍 물어보니 연락해볼게. 벌써 그렇게 됐나? 하고 말았고 2일 동안 아무 말이 없어 또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해봤다고 지금 해본다 하더니 통화 좀 하고 올게 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서 들어오더니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합니다. 큰 신우 남편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얼른 정리하고 올라간다고 했다 합니다. 약속 꼭 지키라고 했고 알겠다길래 믿었습니다. 약속한 한 달도 지나고 아무 말이 없길래 남편한테 물어보니 한숨을 푹 쉬고는 이런 건 참 잘 기억하네 라면서 알겠다 합니다. 난 순간 뭐지 싶었는데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지 싶어 그냥 더 얘기 안 했고 내가 얘기를 안 하니 하루 이틀 나흘 일주일 시간은 가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시어머님은 점점 내 눈치를 보는 게 티가 나고 내가 퇴근하고 오면 왔니?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날이 많아집니다. 뭔가 이상해서 큰 신우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몇 번이고 다시 걸고
계속 결번 나오길래 카톡을 찾아보니 카톡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카톡으로 형님하고 보내니 답이 없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러고 너무너무 답답해 손에 일도 안 잡혔습니다. 집에 가니 또 시어머님 나보시곤 왔어? 하고 방으로 들어가시고 남편한테 어떻게 된 거냐, 왜 큰신호 번호가 결번이고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냐, 뭐냐 하니 우물쭈물거리며 한숨만 쉬고는 한참 말이 없다 입을 열었습니다. 큰신우랑 2달 전에 통화를 했는데 매형 사업 접고 슬슬 올라가려는데 동업하는 사람들이 엮여있는 와중에 매형이 사업자를 내서 동업자들한테 돈을 빼주고 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합니다. 당장 정리를 못하니 시어머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고 사업자 정리하고 집 팔고 바로 시어머님 집 담보대출금을 정리하고 그 집으로 시어머님 모시고 간다고 했다 합니다. 당연히 믿고 최대 1억 4천 대출을 받아줬는데 2주 뒤에 또 연락 오더니 2천 정도 모자라는데 남편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다 합니다. 집 내놓고 계약서만 쓰면 되는 상황이라고 올라가서 바로 갚겠다고 해서 또 돈을 보냈고 그 뒤로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졸지에 시어머님은 빚이 생겼고 남편은 본인이 모아둔 돈 털어 8천은 갚았는데 6천은 도저히 구할 데가 없다며 우리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아서 갚던가 본인이 결혼할 때 준 돈 있지 않냐며 그거로라도 막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미안해라고만 했으면 나한테 말 안 하고 일 저지른 거 괘씸해도 가족이니 그냥 내어주고 시어머님 다시 집으로 보내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뻔뻔하게 돈 맡겨둔 사람 마냥 저러는데 짜증이 안 나게 생겼나요? 시어머님 안쓰럽지만 담보대출 받아준 거에 한몫하셨고 우리 집에 계실 때 한 번을 안아본 신혼내외 아무리 자식이라 해도 뭘 믿고 그 큰돈을 덥석 내어준 건지 이해도 안 되고 시아버님이 살아계실 적에 어떻게 벌어 어떻게 장만한 집인지 술만 드시면 말씀하셨기에 난 그 집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보고 겪으신 분이 왜 아무런 의심 없이 무서운 결정을 하셨나 솔직히 너무 바보 같고 멍청해 보였습니다. 남편한테 생각할 시간 좀 달라고 하고 친정에 알렸고 엄마가 그냥 결혼할 때 받은 돈 주고 빚 정리해서 돌아가시게끔 하라고 이혼할 거 아니면 그게 최선이라기에 짜증은 나지만 돈이야 젊은 우리가 다시 모으면 되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갚아드렸습니다. 대신 남편한테 그날 돈 맡겨둔 거 마냥 말한 거 진심으로 사과해라.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땐 우리가 헤어지는 거다 하고 사과받고 약속받았습니다. 시어머님 자식도 버린 애미 도와줘서 고맙다며 엉엉 우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듯 싶었고 남편은 큰 누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 거라며 나한테도 큰 신우 죽었다 생각하라 합니다. 나도 그럴 거라고 그게 어디 사람이냐 하며 소주 한잔하며 시어머님에게는 꼭 신고하셔라 했습니다. 남편은 2천만 원 민사소송 걸어두고 일단락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사실 시어머님한테 정이 좀 떨어져서 시댁 방문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전화 안부만 가끔 드리고 지냈습니다. 남편도 일이 바빠져 5개월 정도 못 갔고 남편 소송건은 큰신호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우편물이 도착하지 못한다며 주소를 변경하라는 보정명령이 개소가 진행이 더뎌지고 있을 즈음 일이 터졌습니다. 불과 2주 전입니다. 남편이랑 자려고 누워있는데 누가 집 문을 두드립니다. 벨이 있는데 똑똑도 아니고 진짜 쿵쿵거려서 너무 놀라 인터폰 보니 시어머님이 서 계십니다. 남편이랑 저랑 둘이 응? 하고 나가보니 시어머님이 제발 도와달라며 우십니다. 일단 들어오시게 하고 소파에 앉아 얘기 나눴습니다. 무슨 일이시냐? 왜 그러시냐?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냐 하니 사실 큰 신우가 3달 전부터 남편이랑 이혼한다면서 시어머님 집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랑 저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 안 하고 같이 지냈는데 애 양육권 무조건 가져오고 싶다고 그러면서 애만 데려오면
시어머님 큰신우 큰신우 딸 이렇게 셋이 평생 같이 살자고. 그래서 좋다고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 있냐 했더니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은 지금 돈벌이도 없고 집도 없으니 우선 집을 본인 명의로 돌려만 놔달라고 양육권 가져오고 바로 시어머님 명의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합니다. 시어머님 한 달 반 전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큰신우에게 명의 돌려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 보러 왔다면서 부동산에서 왔다 갔고 큰신우는 또 연락두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무서워서 혼자 못 있겠다며 나 좀 살려달라고 엉엉 우시는데 진짜 어른한테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인간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엄마 괜찮아 괜찮아 여기 있어 이러고 있었고 나는 순간 꾹꾹 눌러둔 화가 다 터졌는지 무슨 말한지 기억도 안 납니다. 대충 이 집에 있을 생각 하지도 마시라고. 대체 왜 그러고 사시냐? 얼마나 더 당해야 의심이란 걸 하실 거냐? 진짜 어머님 보면 답답해서 속이 뒤집힌다. 다다다다다다 쏘아붙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 계속 우셨고 그때 남편이 그만하라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난 이성의 끈을 놓았고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남편을 팬 건지 말리는 시어머님을 팬 건지 누구한테 맞은 건지 몇 대 더 맞은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속은 후련했습니다. 아래층은 너무 시끄러워 경비실에 호출했고 경비원님께서 우리 집 올라왔다가 싸우는 소리 들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오자마자 상황 설명하고 어떻게 하실 거냐 하기에 남편은 죄송하다 그냥 가주셔도 된다 하고 나는 정말 죄송한데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 두 인간 다 못 들어오게 해달라 하고 문 잠궈버렸습니다. 밖에서 말소리도 들리고 초인종 소리도 몇 번 들리다가 경찰분들은 가셨고 둘이 중얼중얼거리다 초인종 또 누르다 도어락 만지작거리다가 안에서 다 잠궈버리니 문은 안 열리고 어디 간 건지 인터폰 보니 없길래 핸드폰 보니 부재 중 엄청 와 있어 그냥 차단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연차 쓰고 도어락 비번 바꾸고 집에서 남편 짐 정리해서 문 앞에 뒀는데 저녁 다 돼서 또 비번 눌러대고 안 열리니 쿵쿵대길래 없는 척하니 또 어디 가버렸습니다. 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머리 아픈데 속은 시원합니다. 다들 결혼할 때 집안 신중히 보세요. 진짜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큰신우 세상 또라이인 거 알아봤을 건데 남자에 빠져서 앞만 본 내 잘못이죠 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라도 털어놓으니 조금 후련하네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댓글 1. 시모가 또 집까지 날리고 울면서 찾아왔는데 남편이 괜찮으니 여기 있으라고 했다고? 딱 감이 오네. 다 사기꾼들임. 저 식구들이 쓰니 집까지 싹 뺏을 작정한 거라고요. 댓글 2. 이 사건에서 큰신우는 님 앞에 한 번도 안 나타났잖아요. 그냥 가상의 존재고 문제인 거임. 시모는 집도 지키고 실제로 그 집 정말 큰신우 명의로 넘어갔는지 등기부 등본 떼봤어요? 결국 남자놈은 불알 두 쪽 들고 와서 님 재산까지 털어먹으려고 하는 거네요. 주말이라고 쉬지 마시고 친정 부모님이랑 계획 다 세워서 바로 정리하고 이혼하세요. 남편이 다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정리했다 하셔도 믿지 마세요. 이미 다 끝났어요. 댓글 3. 글만 읽었는데도 심장 떨리네요. 완전 이거 사기꾼 집안이잖아요. 범죄자를 절대 신우로 둘 순 없죠. 님이 맞은 거니 남편에게 이혼 소송 걸기에 앞서 접근금지 신청 먼저 하시고요. 위자료 청구 소송하세요. 혼인 기간이 짧고 몸만 온 것이니 재산 분할은 없을 것 같고 저런 사기꾼의 폭력배는 위자료 청구해서 아주 껍데기까지 벗겨야 함.